안녕하십니까.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도감 책을 집필한 박승철입니다. 오늘은 대극과의 광대쌀이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요 쌀이라고 들어갔으니까 쌀이나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많은데 요거 쌀이나무 아닙니다. 쌀이나무 아니고 쌀이나무들은 콩과식물이죠. 콩과식물인데 요 광대쌀이는 대극과의 식물입니다. 그래서 대극과의 광대쌀이는 쌀이나무가 아닌데 왜 쌀이나무라고 부를까요? 왜 광대쌀이라고 부를까요? 오늘 요 재밌는 이야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광대쌀이라고 이름이 붙어 있지만은 요거 쌀이나무 아닙니다. 여기 쌀이라고 붙어 있지만 쌀이나무 아닙니다. 요 광대라고 하는 뜻은, 광대는 우리가 연극 배우나 드라마의 배우나 영화 배우나 이런 배우들이 보통 다른 사람들의 흉내를 잘 내죠. 흉내도 잘 내고 성대모사도 잘하고, 그래서 광대들은 흉내를 잘 낸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흉내를 잘 내는 쌀이나무다. 근데 요 흉내를 잘 내서 쌀이나무처럼 흉내를 낸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요 광대쌀이 잎을 보면은 잎이 마치 쌀이나무의 잎하고 아주 비슷하게 생겨 있습니다. 그래서 쌀이나무의 잎처럼 비슷하게 생겨 가지고, 그래서 이것을 쌀이나무를 붙여가지고 광대쌀이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광대쌀이는 대극과의 식물입니다. 대극과의 식물들은 꽃이 이런 모습으로 핍니다. 요거 숫꽃이고 요거 암꽃인데, 숫꽃과 암꽃의 모양이 다른 꽃들하고, 요 숫꽃의 모양은 거의 비슷하지만은 암꽃의 모양은 다른 나무들이나 다른 식물들의 꽃하고 아주 특이한 차이점을 보이고 있죠. 이러한 꽃을 피우는 것이 이 대극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여기에 비해서 쌀이나무, 조금 전에 쌀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쌀이가 과연 꽃이 비슷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쌀이의 꽃을 보면 쌀이는 꽃이 이런 모습으로 피죠. 이런 모습으로 피어서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꽃잎이 있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 종류의 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죠. 그래서 콩과식물들은 이렇게 꽃잎이 이렇게 위로 치솟고 있는, 이렇게 하늘로 치솟고 있는 이러한 꽃잎을 우리들은 기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기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요 한자 기자, 요 기자는 깃발, 깃대, 태극기 할 때 바로 그 기자입니다. 그래서 요 기자는 위로 치솟고 있는 깃발처럼 위로 치솟고 있다. 그래서 이것을 기꽃잎이라고 하고, 여기 꽃잎이 두 개가 보이는데, 여기 이렇게 한 개의 꽃잎이 보이고, 여기 뒤에도 이렇게 한 개의 꽃잎이 보이는데, 이렇게 두 개의 꽃잎은 날개처럼 생겼다. 날개처럼 생겨서 이러한 꽃잎을 날개 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익판이라는 말을 씁니다. 익판이라는 말을 쓰고, 요 아래쪽에 이렇게 고무신의 앞머리처럼 생긴, 고무신처럼 이렇게 생긴 요 꽃잎을 우리들은 용골꽃잎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이렇게 용골판이라고 씁니다. 이렇게 기꽃잎, 날개꽃잎, 이렇게 날개꽃잎, 용골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콩과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인데, 쌀이나무도 마찬가지로 콩과식물이기 때문에 기꽃잎과 날개꽃잎, 용골꽃잎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쌀이나무죠. 여기에 비해서 광대쌀이의 꽃을 보면은 기꽃잎, 날개꽃잎 그렇게 복잡하게 살지 않습니다. 복잡하지 않고 단순하게 사는데, 얼마나 단순하냐 하면은 여기에 꽃잎이 없다고 합니다. 요거 지금 꽃잎처럼 보이는 요것이 바로 꽃받침 조각이라고 합니다.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5개가 있고, 여기에 수술대가 5개가 있고,
수술대 끝에 노란색의 꽃밥이 5개가 있다.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숫꽃이라고 하는데, 숫꽃인 이유가 요 밑에 있어야 할 이렇게 암술과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요 속에는 없습니다. 이렇게 요 속에는 미씨와 씨방이 없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우리들은 숫꽃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 숫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고 이렇게 암꽃이 피는 나무가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광대쌀이는 암수가 딴구루입니다. 딴구루이라서 한자로는 자웅이주라고 하는데, 요 숫꽃이 피는 나무에서는 숫꽃만 피기 때문에 열매를 맺지 못한다. 그리고 암꽃만 피는 암나무에서는 숫꽃이 피지 않는다. 이런 뚜렷한 차이점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뚜렷한 차이점을 갖고 있게 되는데, 여기에서 요 꽃이 피는 모습을 보면 이렇게 가지가 올라오고, 가지에서 이렇게 잎자루가 올라오고, 잎자루 끝에 이렇게 잎이 달리게 되는데, 이렇게 가지와 잎자루가 갈라지는 바로 요 부분을 우리들은 한자로 엽액이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잎의 겨드랑이다. 요 잎이 달리는 잎의 겨드랑이다 해서 잎겨드랑이라고 합니다. 요 잎겨드랑이에 꽃이 이렇게 몇 개가 이렇게 모여서 피죠. 이렇게 속생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몇 개의 꽃이 모여서 피는 것을 속생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모여서 피게 되는데, 암꽃도 마찬가지입니다. 암나무의 암꽃도 이렇게 가지가 있고, 가지에서 여기 이렇게 올라가는 요것이 바로 잎자루죠. 잎자루에 이렇게 암꽃들이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서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암꽃도 마찬가지로 꽃잎이 보이질 않고 이렇게 꽃받침만 있습니다. 이렇게 꽃받침이 이렇게 초록색의 꽃받침이 이렇게 5개가 있게 되는데, 꽃받침이 있고 꽃받침 속에는 이런 공 모양으로 동그란 이러한 미씨가 들어있는 씨방이 있고, 이렇게 암술대가 이렇게 짧은 암술대가 있고, 여기서 여기까지가 암술대가 되고, 암술대 위에 암술머리는 이렇게 끝부분이 갈라진다. 끝부분이 갈라져서 암술머리의 끝부분은 이렇게 Y자 모양을 하고 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Y자 모양을 하고 있고, 이렇게 암술머리가 갈라지는데, 암술은 하나, 둘, 3개의 암술대가 있고, 3개의 암술대는 다시 둘씩으로 Y자 형태로 갈라진다 하는 이런 특이한 모습의 꽃을 피우는 것이 바로 대극과 식물들의 공통적인 특징이고, 광대쌀이도 대극과 식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꽃을 핀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모양이 그대로 열매로 연결이 되죠. 그래서 여기 미씨가 들어있던 씨방 부분, 요 초록색 부분이 점점 자라서 열매가 되게 되는데, 요 열매는 보통 9월달에서 10월달에 있게 됩니다. 9월달에서 10월달에 있게 되는데, 이렇게 길다란 열매자루가 있고, 요 꽃이 피었을 때도 이렇게 꽃자루가 있었죠. 이렇게 꽃자루가 있고, 꽃자루 끝에 꽃이 달렸듯이 요 꽃자루는 나중에 이게 열매가 되면은 열매자루로 이름이 바뀝니다. 그래서 이것이 열매자루가 되고, 열매자루 끝에 이러한 열매가 달리는데, 요 열매가 동그란 공 모양이 아니죠. 공 모양이 아니고 납작한 공 모양입니다. 그래서 납작한 공 모양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편구형이라고 합니다.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구형이라고 하는 것은 공 모양이고, 편이라고 하는 것은 찌그러졌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납작하게 찌그러져 있는 이러한 공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이 공 모양의 열매에서 보면은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가 이렇게 하나 둘 세 개의 암술대가 있었고, 3개의 암술대의 끝은 Y자형으로 두 갈래로 갈라져 있었는데, 요 암술이 그대로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도 열매 끝에 이렇게 암술대가 남아있게 되죠. 이러한 암술대를 우리들은 한자로 숙존화주라고 하고, 우리말로는 용구 암술대라고 합니다. 이러한 용구 암술대가 끝까지 열매가 다 익을 때까지 남아있게 되고, 그리고 여기에 꽃이 피어 있을 때, 여기에
꽃받침 조각이 5개가 있었는데 이 꽃받침 조각도 나중에 열매가 다 익었을 때까지도 이렇게 꽃받침 조각이 이렇게 5개가 끝까지 남아있게 된다. 그래서 이러한 꽃받침을 우리들은 영구 꽃받침이라고 하고 한자로는 숙존악이라고 하죠. 숙존악도 남아있고 숙존화주도, 여기 숙존화주도 남아있고 숙존악도 남아있다, 끝까지 남아있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 이 꽃이 피었을 때 암술대가 3개였듯이 3개였기 때문에 나중에 열매가 맺었을 때 보면 열매가 방이 3개가 됩니다. 방이 3개가 돼서 방이 여기 하나, 여기 이 사진을 볼까요? 여기 보면 튀는 열매는 삼실이다. 이 실이라고 하는 것은 방이라는 뜻이죠. 방이라는 방이 3개다 그런 뜻인데, 방이 여기에 이렇게 방이 하나가 있고 여기에도 방이 하나가 있고 여기도 방이 하나가 있고 이렇게 3개의 방으로 이루어지는데, 3개의 방도 이렇게 보면 여기에 선이 이렇게 있어서 요 속에 씨앗이, 방 하나에 씨앗이 2개가 들어있다. 여기도 방 하나에 씨앗이 이렇게 2개, 이렇게 2개씩이 들어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나중에 요것이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요 복봉선이라고 하죠. 이런 선이 보이는데, 이러한 줄이 보이는데 요 줄을 우리는 복봉선이라고 하고, 복봉선을 따라서 열매가 다 있게 되면 이 복봉선을 따라서 이 열매가 갈라져서 터집니다. 터지면서 그 속에 들어있던 씨앗이 튀어나오게 되는데, 이렇게 여기 한 개의 방에서는 씨앗이 여기 하나, 여기 하나, 2개의 씨앗이 들어있기 때문에 방 하나에 씨앗 2개, 씨앗 2개, 씨앗 2개에서 전체적으로 이 씨앗이 이 열매 하나에 6개가 들어있다 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열매가 10월달에 9월달에서 10월달에 익게 되는데, 9월달에서 10월달에 다 익은 열매를 보면 이렇게 갈색으로 익게 되는데, 이 열매 껍질이 아주 딱딱하고 단단하고 두껍죠. 이런 단단하고 두껍고 이런 열매 껍질이 아침에 오전에 밤 동안에 내린 이슬을 맞아 가지고 촉촉하게 젖어 있다가 아침에 햇살이 돋아나면서 햇살이 요 열매를 비치게 되면은 요 열매에 맺혀 있던 이슬이 마르면서 마르게 되면 요 줄을 따라서 탁탁 터지게 되는데, 그 터지는 소리가 이 열매가 상당히 많습니다. 많은 열매들이 탁탁탁탁 터지면서 소리가 나는데, 그 소리가 마치 폭죽이 터지는 것 같은 그런 좋은 소리가 나죠. 예쁜 소리가 나는데 멀리에서도 이 폭죽이 터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지 하고 두리번 하고 살펴보면은 요 폭죽이, 요 열매가 폭죽처럼 탁탁 터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게 되는데, 거기에서 나오는 요 씨앗은 이게 터지면서 아주 멀리까지 날아간다 하는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이러한 열매를 맺는 것이 바로 광대쌀이죠. 그래서 이 조금 전에 봤던 쌀이나무는 콩가식물이기 때문에 쌀이나무의 열매는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열매가 맺게 되는데, 여기에 요 갈색으로 보이는 이것은 꽃잎이, 요 꽃이 피어 있을 때, 요 꽃잎이 말라서 비틀어진 상태로 떨어지지 않고 이렇게 붙어 있는 거고, 여기에 열매가 있는데, 이 열매는 꼬투리 열매라고 하죠. 협가라고 하는 꼬투리 열매인데, 이렇게 칸칸이 한 개씩의 열매가 들어있다. 그래서 이 열매 하나에 씨앗이 요 속에 하나가 들어있고, 이 씨앗은 이렇게 꼬투리처럼 이렇게 들어있어서 요 속에서 콩이 나온다. 요 콩이 나오기 때문에 이것은 콩가식물이죠. 그래서 쌀이는 콩가식물이고 광대쌀이는 대극과다. 대극과 식물들은 독이 있습니다. 대개 독이 많기 때문에 함부로 먹어서 안 되는데, 봄철에 요 새순이 돋을 때, 새순을 따가지고 나물로 해서 먹게 되는데, 그냥 먹으면 독이 있어서 안 되고, 요것을 물에 담궈서 밤새도록 울궈내고 몇 시간을 울궈낸 다음에 독을 다 뺀 다음에 나물로 먹으면 요 나물의 맛이 또 끝내준다고 하는 것이 바로 광대쌀이었습니다. 여기에서 잠깐
구독과 좋아요를 누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무 도감 공부는 박승철이 사진을 찍고 박승철이 글을 쓴 한눈에 알아보는 우리 나무라고 하는 나무 도감 책을 펼쳐서 공부를 하였습니다. 공부를 하고 난 후에 만나게 되는 나무는 바로 내 친한 친구를 만나는 것처럼 반갑고 호기심 넘치고 흥미진진한 기쁨을 가슴 가득 안겨주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